반갑습니다. 백두대간 인문기행 26화 낙동정맥의 소나무 금강송 편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변함없는 우리 기상일세. 제가 애국가 2절을 불렀습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을 따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나무는 소나무와 참 좋은 나무 참나무입니다. 대체로 소나무는 낙동정맥에 많이 자라고 강원도를 비롯한 백두대간에는 참나무가 많습니다. 태고 때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우리와 접하군생한 나무가 소나무와 참나무입니다. 소나무와 도토리가 열리는 참나무는 둘 다 우리 민족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나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나무는 67.7%의 대한민국 사람이 좋아하는 나무로 꼽혔습니다. 가사뿐만 아니라 독일 민요를 번안하여 소나무야 소나무야로 나무가 노래를 가진 나무는 소나무뿐입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소나무는 도심 아파트 단지나 공원 관광서의 덜머리에 정원수로 떡하니 버티고 있어 꼭 산이 아니라도 도심 주변에서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나무는 해, 구름, 산, 물, 바다, 불로초, 학, 거북, 사슴 등과 같이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으로 하나입니다. 한국 사람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긴 소나무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애국가로 불렸으며 우리의 강인한 의지와 통합의 한마음 일심을 상징해 왔습니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집을 짓는 대돌보와 기둥으로 쓰였고 건물을 수호하는 상랑신으로 간주했습니다. 아이를 낳거나 장을 담글 때 금줄에 쑥과 고추, 종이 등과 함께 솔가지를 깨어 짝기와 부정을 차단했고 정월 대보름날 소나무 가지를 물에 걸어두어 부정과 짝기를 쫓았습니다. 추우면 땔감으로 배고프면 껍질을 벗겨 먹고 죽으면 간으로 사용했으니 소나무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킨다고 어뜸을 뜻하는 솔로 불렸습니다. 사실 헥타르당 하루에 4kg의 비톤 시드를 방출하는 소나무는 사람의 활력과 생기를 되찾는 힐링에는 어뜸이며 참 고마운 나무입니다. 율곡이의 세한 사무로 송중매를 꼽았고 윤선도는 시조 5가에서 소나무를 벗으로 삼으며 추사 김정희는 세한도를 어려울 때 도와준 벗을 위해 그 고결함을 기리는 마음으로 겨울철 소나무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말쟁이들은 꿈속에 소나무를 보면 벼슬을 할 징조이고 솔잎이 무성함을 보면 집안이 번창하며 꿈속에 송죽 그림을 그리면 망사가 형통한다고 해몽하기도 했습니다. 소나무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록수인데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푸르니 절개와 의지를 상징하는 충정, 지조와 같은 유교의 덕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왕이 행차하는데 소나무가 가지를 들어서 왕에게 길을 비켜주었다는 높은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본 송리산 정이품 송도 있으니 송은 나무에 공배실을 내릴만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따라 우리나라의 산수는 내려 수려한데 여기에 빠짐없이 소나무가 아름답게 술을 놓은 전경이 우리나라 자연미의 정형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암장송, 백장청송도 우리 민족의 기상과 정서를 길러온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소나무 푸르구나 초목의 군자로다. 눈설이 이겨내고 비오고 이슬 내린다 해도 웃음을 숨긴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이 없구나. 겨울, 여름 항상 푸르구나. 소나무에 달 오르면 잎 사이로 그 모래를 채질하고 바람 불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유정의 청송사였습니다. 청송은 군자의 절개를 나타내는 시조의 한 구절이나 낙낙장송들아 너희들은 어찌 홀로서 바람비 눈서리에 푸른가 우리도 창전처럼 변하지 않겠다 하는 시조나 백설이 근곤에 가득할 때 홀로 부르리라든가 설한 풍이 있는 뒤로 송백의 절개를 하겠노라는 노노의 한 귀절은 소나무의 불변의 의지를 엎은 것들입니다. 소나무는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지만은 줄기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붉은 비늘로 몸을 단장하고 예술적으로 굽어 올라간 줄기는 조각 미술의 정령이요 절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솟아오른 푸른 용이 하늘에 구름을 안고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듯이 소나무의 줄기는 하늘을 오르는 용으로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정용으로 표현되는데 했다는 송피는 일목정용피라고 불렸습니다. 소나무는 그림의 소설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신라진흥왕 때 솔거의 황용사 노송도는 신화로 알려져 있고 김홍도의 송화치생도, 이문의 송계한담도, 김정희의 세안도 나무를 소재로 한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그 밖에 송화간폭도 소나무와 호랑이, 소나무와 羹 등이 명화가 많습니다. 인화 가운데는 작호도, 해치도 등도 오래된 소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 심어 정자라, 솔을 심어서 소나무가 자란 다음에 그 근처에 정자를 짓거나 그것을 베어 정자를 짓는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여 성공할 때까지는 너무나도 긴 세월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백두대간 낙동 정맥 기암 개석 마루금 따라 가장 잘 어울리는 붉은 금강송은 부처가 지닌 7 보물 중 하나인 금강을 붙여 영원불불로 산정하며 그 자태가 아름다워 미인송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껍질이 불거적송이라고도 하고 삼천, 봉화, 울진 등에서 자란 금강송은 충량역에서 모아 기차로 날라 춘향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금강송은 예로부터 궁궐 등 중요 건축물로 쓰였으며 최근에 국보 성례문 복원 등 각종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은 150 내지 200년 정도 지나면 붉은 심재가 넓게 생깁니다. 심재는 송진의 출적이며 심재가 넓다는 것은 끈끈한 송진이 강하게 뭉쳐 그만큼 나무가 강직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에는 치명적입니다. 넓은 심재는 송진의 축적으로 불이 붙으면 활활 타올라 버립니다. 다른 나무는 불에 타다가 꺼질 수도 있지만은 금강송은 송진이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탑니다. 울진 금강송 군락은 조선 숙종 때부터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숙종은 궁궐의 기둥이나 왕실의 간으로 사용되는 금강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장 봉계 포석을 세우고 일본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 흔적이 울진 소강천과 만나는 대강천 계곡의 황장 봉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 덕분에 그나마 이곳에는 2 내지 500년 이상 된 금강송 8만여 그루가 하늘을 바라보고 높게 치솟아 있고 나무의 35m에 이릅니다. 금강송은 1959년부터 국내 유일의 유림종으로 2001년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